예, 우리가 어제 이제 봤던 것처럼 교육 수준의 분포는 대칭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교육 수준 분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과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조금 받은 사람과 교육을 조금 많이 받은 사람의 비율이 또 대체로 비슷하고, 이 둘이 이렇게 대칭적인 교육 수준의 분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오른쪽으로 치우친 임금 분포, 웨이지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득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뭐 현실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이긴 하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실 소득 수준도 높습니다. 교육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반드시 맞아 떨어지지는 않죠. 사람마다 어떤 소득이 자신의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랜덤하게 결정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해왔기 때문에 특히 6장에서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그렇게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은 $100 정도 혹은 100만큼의 소득을 얻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얻는 소득은 100입니다. $100라고 해도 괜찮고요. 뭐 100만 원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뭐 금액은 그렇게 뭐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제 교육을 1년 더 받은 사람은 소득이 10%만큼 높아진다고 해보죠. 따라서 MRR이 1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소득이 10%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이 2년 받을 때도 소득이 10% 늘어나고요. 2년 받은 사람이 3년 받을 때도 소득이 10% 늘어나고 이렇게 일정하게 10%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높아질 테니까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소득은 100만 원에서 10% 높은 110만 원이 되겠죠. 1 더하기 10%. 그래서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은 110만 원이 되고요. 교육을 2년 받은 사람은 다시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소득보다 10% 높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소득에다가 10%를 얹어주면 그러면 12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2년 받은 사람은 121만 원의 소득을 얻겠죠. 이렇게 해서 10%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10%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을 3년 받은 사람은 교육을 2년 받은 사람보다 10% 소득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1.1을 곱하면 교육을 3년 받은 사람의 소득은 약 13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21에서 10%만큼 상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4년 받은 사람은 교육을 3년 받은 사람의 소득보다 10% 높으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146만 원쯤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산은 교육을 3년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10% 더 높아진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이 교육 수준에 따라서 10%씩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교육에 따른 소득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죠. 따라서 가보죠.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늘어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은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10%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패턴 때문에 소득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질까? 아주 조금 치우쳐져요. 안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죠. 100만 원 전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1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4년 받은 사람이 15%로 대칭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30%, 조금 받은 사람이 20%고 조금 많이 받은 사람이 똑같이 20%였었어요. 대칭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득을 우리가 계산했죠. 조금 전에 100, 110, 그래서 10% 늘어나서 121, 또 다시 10% 늘어나서 131, 또 다시 10% 늘어나서 146.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중 평균이겠죠.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약 123만 원 정도 돼요. 중위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중위소득 미디언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니까 소득 순서대로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인크리징 오더로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121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디언과 민 사이의 차이가 소득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득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평균이 미디언보다 큰 경향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정확히 그렇죠.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평균이 미디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실제로 이 소득, 이건 지금 소득 분포예요. 앞에서의 그림은 교육 수준이었고 지금 이 그림은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얻는 사람이 15%, 그 다음에 146만 원이죠. 얘가 146만 원을 얻는 사람이 15%, 그 다음에 110만 원을 얻는 사람이 20%, 교육 수준이 1년이니까 그 다음에 대략 한 133만 원입니다. 133만 원을 얻는 사람이 같은 20%, 그리고 121만 원을 얻는 사람이 약 정확히 30%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요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죠, 그렇죠? 요 차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많이 치우치지는 않지만 뭐 약간 slightly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가 소득 분포를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어디에 있냐면 교육 수준이 1년 늘어날 때 그에 따른 리턴이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MRR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0%씩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컴파운딩이라고 하죠. 복리의 계산과 정확히 같습니다. 복리 계산의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로렌츠 커브가 주어지면 우리가 지니 계수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니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득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서 봤던 평균과 미디언 사이의 이제 차이 혹은 평균과 미디언의 비율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지표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균을 미디언으로 나누어서 이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과 미디언의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불균등 정도가 심화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면 평균은 쭉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미디언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소득이 일정한데
소수의 사람 많이 벌던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면 미디어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만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균등 정도가 심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지표 가운데 하나고요. 뭐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지표, 여러분이 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표들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순서대로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를 household예요. 전체 가구를 그러니까 population of households는 뭐 그냥 전체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가구를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전체 가구를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어요. 전체 가구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인구 주택 총 조사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뭐 어떤 유형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이제 그 정도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파퓰레이션이 존재하지만 가구 소득의 파퓰레이션은 우리가 실제로 5천만 명은 아니죠. 가구 수니까 전체 가구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하튼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든 가구 데이터를 소득과 관련한 가구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가구들을 소득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요.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씩 5개의 구간으로 자르는 거죠. 소득 순서대로 가구들을 쭉 줄을 세워요. 그러면 뭐 가구주라고 한번 해보죠.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쭉 이쪽이 가장 낮은 소득을 갖는 사람일 것이고 이쪽이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사람이겠죠. 쭉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5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20%씩 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0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20명의 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5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4명씩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4명, 1, 2, 3, 4등까지 이렇게 끊어요. 그럼 얘가 바로 5분위 수의 첫 번째 퀸타일이 됩니다. 퀸타일, 5분위 수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처음 4명, 가장 높은 소득 가장 낮은 소득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낮은 소득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first quintile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 4명이 바로 first quintile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 6등, 7등, 8등까지 이 사람이 바로 second quintile이 되고요. 그 다음에 9, 10, 11, 12등까지가 third quartile이 되고 quintile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4명 마지막 4명이 이제 fifth quintile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퀸타일이 가장 낮은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고요. 5번째 퀸타일이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위 수를 보통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실제로 사람들의 소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어제 그림으로 뭐 옛날 데이터기는 하지만 2018년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당 임금은 사람마다 달라요. 게다가 보통 시간당 임금은 자신의 임금을 자기가 일한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임금은 똑같이 받아도 월 소득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월 소득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월 일한 시간이 조금 다르면 물론 이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한 시간은 대체로 비슷하고 월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바뀌겠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같더라도 일한 시간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시간당 임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다양한 소득 자료를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평등을 계산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정도, 로렌츠 커브를 그려보고 지니 계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뭐 통계 패키지라든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여기에선 펜슬 앤 페이퍼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딱 5가지 유형의 가구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분위 수를 보고 있는데 first quintile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first quintile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second quintile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 따라서 5가지 유형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5명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구 숫자가 5가구밖에 없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소득 불균등이 없는 상태, 완전 균등한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보죠. Perfect equa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구의 소득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퀸타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겠지만 뭐 5명의 소득이 다 똑같으니까 뭐 누구든 first 퀸타일에 들어갈 거고 누구든 second 퀸타일, third, fourth, fifth 퀸타일에 들어가겠죠. 각각 소득은 50씩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소득을 한번 계산해 봐요. 전체 소득이 다 더하면 5명이니까 250이 되겠죠. 50 곱하기 5 해서 총 소득은 250이 됩니다. 5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소득 대비 퍼스트 퀸타일의 소득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전체 소득은 250이고요. 퍼스트 퀸타일의 소득은 50이니까 50을 총 소득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게 소득 비중이에요. 소득 비중을 계산해 보면 20%가 되겠죠. 퍼스트 퀸타일의 소득은 50인데 총 소득이 250이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소득이 다 똑같으니까 각각 비중은 20%로 똑같아요. 소득 비중은 20%입니다. 이걸 이제 accumulate 하는 거예요. 누적 cumulative로 계산해 보면 얘는 그냥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누적 소득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와 얘를 더해서 40을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2분위까지는 40%, 그 다음에 3분위까지는 20을 또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60이 되겠죠. 60. 그 다음에 4분위까지는 80, 5분위까지 다 더하면 이제 100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2분위까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40은 1분위와 2분위의 소득 비중이 돼요. 전체 소득 가운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소득 비중은 몇 퍼센트인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5명의 소득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40%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제 축의 변수가 중요합니다. 가로축의 변수는 누적 가구 비중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값은 누적 소득 비중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말 그대로 이 값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20, 40, 60, 80. 그래서 붉은색으로 똑같이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얘예요. 자, 그래서 1분위까지가 20%죠. 여기서 20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해보죠. 여기서 20은 1분위까지 가구 비중입니다. 소득과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퀸타일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분위까지는 20, 2분위까지는 뭐 40, 3분위까지는 60, 2, 4, 6, 8, 10으로 가는 거예요. 가구 비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80은 뭘까요? 1, 2,
3, 4분위까지의 가구 비중이 되겠죠. 당연히 80%입니다. 그게 퀸타일이니까 1번이 20, 2번이 40, 3번이 60, 4번이 80, 5번까지 가면 100%가 되는 거죠. 5명이니까. 그 다음에 소득 비중은 바로 첫 번째 1분위까지의 가구가 이제 요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값이죠. 요가 20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2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20%라는 뜻이잖아요. 전체 소득 250 가운데 50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20%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 두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갖고 있다 이런 말들이 꼭 내 걸 뺏겼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되게 의미 없는 해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득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40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이 값은 바로 얘죠, 그렇죠? 예. 이 값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위 4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40%를 갖고 있다. 또는 하위 40% 가구의 소득 비중은 40%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또는 이들의 소득 비중이 40%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뭐에 해당할까요? 이 값은 60%인데 바로 얘고요. 얘는 또 어떻게 읽냐면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하위 60% 가구가 전체 소득의 60%를 갖고 있다. 또는 이들의 소득 비중이 60%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퍼펙트 이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5도 선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들을 쭉 선으로 연결해 본다면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 정확히 45도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5명이라고 하고 퀸타일, 그러니까 5분위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5개의 점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점은 6개입니다. 얘는 그냥 0 찍은 거예요. 0.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찍은 점은 1, 2, 3, 4, 5, 5개의 점을 찍은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도 이건 오토매틱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이죠. 그렇죠? 무조건 100입니다. 하위 10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100%를 가져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빵과 마지막 100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결정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점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퀸타일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점을 이렇게 찍은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1%, 하위 1%, 하위 2%, 하위 3% 이렇게 잘게 쪼갤 수 있다면 퍼센타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1%, 2%, 3% 이거 퍼센타일이라고 합니다만 뭐 10%씩 퍼센타일로 끊어서 봐도 뭐 점의 개수만 많아지는 거예요.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우리가 더 많은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분이면 4개의 점을 찍는 거고 5분이면 5개의 점을 찍는 거고 10분이면 10개의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가늘게 쪼개면 100분위 수를 계산한다면 100개의 점을 찍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 해서 결국은 우리가 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45도 선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 지난 작년도 마지막 분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가계 동향 조사를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고요. 전체 가구. 그다음에 실질 소득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가게들이죠. 이게 뭐 거의 7천 가구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쭉 세워서 각각 5분위 수로 나눠준 거예요. 하위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무수히 많은 가구를 이렇게 5개의 구간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만약에 8천 가구를 조사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1,600가구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1,600가구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600가구가 이쪽에 오는 거고요. 퍼스트 퀸타일.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그 가구들이 이제 피프트 퀸타일에 오는 마지막 퀸타일에 오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0가구의 평균 소득이 사실상 187만 8천 원, 이제 월 소득 개념입니다. 187만 8천 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채택했던 가정을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1,600명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이고요. 마찬가지로 2분이 3,594만 원은 여기 이 구간에 있는 1,600명의 대략 1,600명의 평균 소득이라는 뜻입니다만 이제 이걸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5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5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여하튼 한번 보시면 작년 4분기에 5분위 수 소득 5무리별 가구당 가계 수지를 한번 보시면 실질 소득 기준으로 1분위는 187만 8천 원, 2분위는 360만 원, 4분위는 약 500만 원, 3분위는 약 500만 원, 그 다음에 4분위는 65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5분위는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소득이 그러니까 상위 20%의 가구 소득이 꽤 높죠. 1,000만 원 정도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월 1,000만 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소득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2,772만 6천 원은 제가 5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썸한 거예요. 5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분위의 소득 비중은 몇 퍼센트가 될까? 2,772만 6천 원으로 나눠보면 한 7%쯤 되고요. 2분위는 한 13%, 그 다음에 3분위는 한 18%, 4분위는 뭐 한 24% 정도 되겠죠. 5분위는 대략 뭐 한 38%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걸 쭉 순서대로 더하면 이게 되고 또 더하면 이게 되고 또 더하면 이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하면 이제 100%가 되겠죠. 이게 현실에서의 소득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별 소득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현실적인 데이터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좀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1분위의 소득이 10이다. 그냥 편의상 뭐 10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략 뭐 한 18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2분위가 뭐 한 350만 원, 3분위가 450만 원, 4분위가 한 600만 원, 5분위가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5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누적 가구의 비중 바로 이 값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5분이니까 2, 4, 6, 8, 10이 돼야 되고요. 이어서 소득 비중을 계산을 제가 했어요. 소득 비중 당연히 25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250은 이걸 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 14%, 18%, 24%, 40%. 그 다음에 쭉 더하면 되겠죠. 쭉 더해가면 2분위까지 18, 3분위까지는 36 이렇게 더하면 36, 4분위까지 쭉 이렇게 더하면 60, 그 다음에 모두 더하면 무조건 10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